뭐 신경과 의사고요. 그 다음에 최근 우리 몸은 되게 복잡한 시스템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잡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역동적인 시스템이다. 그래서 카페에서 다이내믹 시스템 시어리 해가지고 다이내믹 시스템 이론이라고 하는 글들은 가끔씩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몸 자체도 복잡한데 이 몸이 사실은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속해 있는 환경 그리고 몸과 환경 속에서 몸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움직임은 모든 것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목적이 없는 움직임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어떤 역동적인 퍼포먼스가 우리가 피칭이든 타격이든 우리가 보이는 물리적인 어떤 퍼포먼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복잡계를 설명할 때 우리가 항상 나오는 얘기가 나비 효과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복잡계 이제 과학적으로는 나비 효과를 초기 조건에 대한 민감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기 조건, 나비라고 하는 아주 작은 조건 하나가 주어졌는데 뒤에 결과물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다 이거지 않습니까? 리틀리거를 메이저리거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리틀리거라고 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초기 조건에 엄청난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복잡계라고 하면 우리가 처음에 하는 선택들이 아이들의 나중에 결과물에는 정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저희가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과학이나 의학 아니면 생물학 쪽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학 쪽에서는 이게 후상 유전학적 풍경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운동 쪽에서는 요새는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운동 지각, 풍경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초기의 출발 상태를 보십시오. 저기서는 아주 작은 힘만 줘도 이쪽으로 갈지 통 건드리기만 해도 이쪽으로 가게 되고 살짝 건드리면 저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미 일단 방향을 타서 골짜기에 들어서게 되면 엄청나게 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 골짜기를 다시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만약에 여러 가지 답들이 있고 그 어디로 가든 다 맞는 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아무렇게나 가도 되겠지만 초기 값에 대한 엄청난 민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어쨌든 올바른 길, 적어도 여러 개의 갈래길 중에 맞는 답 쪽으로 가지 않으면 나중에 바꾸는 거는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돼서 뭔가 하나를 바꾸는 건 어릴 때 바꾸는 거에 엄청 수만 시간의 시간이 더 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카페 대표님이 번역하는 책 중에 이 롭 그레이 박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이 책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책이거든요. 이 책에 이런 제목들이 이런 문장이 있어요. 효과적인 코칭은 선수들의 훈련 속에서 어트랙터 밸리로부터 선수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보면 여기서 이제 어트랙터 밸리라고 하는 곳이 밸리는 이 골짜기잖아요. 이 골짜기에 있으면 되게 안정적으로 계속 자기 퍼포먼스를 계속 보일 수는 있죠. 근데 그 퍼포먼스가 150km를 던지면서 뭐 1점대의 방어율을 내면 그 선수는 굳이 여기를 나올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좀 더 나은 곳으로 가려면 여기를 올라와야 되는 거죠. 여기를 올라와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코칭이나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목적이 이 안에 계속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쪽으로 갈 수 있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를 훌쩍 뛰어넘어서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그곳이 훨씬 더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유소년 야구에서 정말 필요한 개념이죠. 지금 당장에 그게 아니라 선수의 성장과 끊임없는 발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런 복잡계 카스라고 하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자기 조직화 그 다음에 그 자기 조직화 속에서 이머전트 창발적인 현상을 보인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보면 이제 이 찌르대기라고 하는 새들이 저녁 노을력에 만드는 하나의 멋진 장면들을 보이는 것인데 이 수천 마리도 넘을 것 같아요. 한 마리 한 마리가 이 거대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하나의 패턴을 만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마리는 다른 한 마리만 보는 겁니다. 다른 한 마리는 다른 한 마리만 정보를 소통하는 거예요. 이 전체 패턴을 만드는 그 누구도 없어요. 그 어떤 코치도 없고 그 어떤 뇌도 신도 없이 이 수만 마리가 앞에 있는 옆에 있는 새들만 보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데 이런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기 조직화, 셀프 오르가니제이션. 누군가 다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군대 조직을 통솔할 때 다 줄과 열, 오와 열 다 맞추라고 지시를 내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 요소들이 알아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 자체도 그런 시스템이라서 우리가 자유를 허락하면 우리 몸도 스스로 이렇게 자기 조직화되는 특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어떤 거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하나의 패턴, 질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머전트, 창발적인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기기 시작하고 일어나 앉고 서고 걷고 뛰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부모가 가르쳐준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가르쳐준 게 없이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조직화에서 보여주는 뭔가 한 단계 다른 움직임의 패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